문다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해야죠. 제주도에 그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별장. 근데 이 별장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애당초 이 별장을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송기인 신부가 이제 문재인의 그 멘토였죠. 네. 근데 송기인 신부로부터 2022년도에 한 네. 3억 8천만 원 정도를 주고 요거를 이제 구입했던 것인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임한 이후입니다. 네.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 보따리에 5천만 원 써가지고 네. 싸가지고 줬던 그 시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있었던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랬던 문다희 씨가 독립생계도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서 돈을 도대체 구해가지고 3억 8천만 원을 주고 이 집을 샀는지 이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별장이 3억 8천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요게 지금 이제 문다희 씨가 샀었던 그 제주도의 별장인데. 근데 바다 보이고 저 지역 땅값을 생각하면 음.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야자수도 지금 보이고요. 네. 정원도 딸려 있고 2층 집인가요? 이게 2층인가 1층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별장이니까 아무래도 2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이제 2022년도 7월 달에 구입했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송기인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네. 신부고 근데 뭐 신부가 원래 집이 있을 수 있나요? 좌파 신부는 가능하고 그리고 거의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치에 깊이 개입한 사람이고요. 뭐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거예요. 뭐 정경심 뭐 석방하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검찰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맨날 이런 얘기하고 뭐 정말 오히려 그 사람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진짜 권력에서 소외된 못 가진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주로 좌파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놈들이 정의구현 사재단. 근데 그 사람이 3억 8천짜리 이걸 갖고 있다가 3억 8천에 이걸 팔았다. 야, 이건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렇죠. 게다가 2022년도면 한창 이제 문재앙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치솟아 있던 그런 시기인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별장이 문다희 씨가 처음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2016년도에서도 여기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당시 문재인이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원래부터 이게 좀 정당하게 마련되지 않았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2016년도부터 수개월 동안 이 별장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문재인이 대선에 출마하니까 제주 생활을 급정리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개월 동안 이 별장에 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물망에 오르니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떠났다 이런 지금 증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게 되면은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것도 다 터지니까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놓고 혹시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정리하고 떠났다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좌파들은 뭐 하나 이렇게 투명한 게 없고 항상 뭐가 생기면 감추려고 하는데 네. 이건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갑자기 이거 떠났다는 거 봐도 이건 수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특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다혜 씨가 저희가 아까 지적했던 문제가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뒤에 독립생계가 없었을 거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 아빠로부터 그 나이 먹고 엄마 아빠한테 그 나이 정도 됐으면 원래 생활비를 드려야 되죠. 거꾸로 이제 생활비를 받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문다혜는 분명히 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 도대체 3억 8천만 원을 구해가지고 저 별장을 샀었는가? 3억 8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한테 돈을 받아먹지 않아도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 돈 자체도 지금 이제 출처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상태인데 검찰이 이번에 저 별장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또 했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혹시 이제 그 돈의 출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했더니 이제 별건 수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는 이제 그 자금에 대한 출처보다도 그냥 이제 문다희 씨가 별장에서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은 이 타이스타젯과 이 별장은 무관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무관하지 않은 게 뭐냐면 타이스타젯에 이렇게 취업을 시킨 이유가 이제 뭐 아이 학교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대준 거잖아요, 뇌물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별장도 사실 그 연장선이에요. 돈이 없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거 뭔가 어쨌든 이 별장은 제가 보기에 문다혜가 그 뭐 이렇게 공유
숙박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루에 돈을 벌려고? 예를 들면 20만 원. 그러니까 문다희한테 생계비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준 것이 아닌가. 윤건영이 오늘 그 얘기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공유 그거라고. 그러니까 공유 그거가 주인이 여러 명이 돈 모아 산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도 집주인이 따로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 집주인이 딱 있고 집주인이 이제 누구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문다혜가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 문다혜는 증여세를 안 내는 인간이에요. 항상 증여세 같은 걸 내기 싫어서 뭐 세금 내기 싫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문다의 부동산 거래 대역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배우자 이제 그 서모 씨의 명의로 돼 있던 구기동 빌라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원래 서 씨가 2010년도에 3억 4,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던 주택인데 이거를 이제 그 문다희 씨가 증여받고 난 뒤에 3개월 있다가 처분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5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네. 2018년 4월이면 이미 이제 대통령 이후죠. 중기공 1년 전 직후죠. 네. 중기공 이사장이 이제 됐고 된 직후. 이상직이 됐고 그리고 이제 태국 가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확정이 되고 확정이 있었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3월 달에 중기공 이사장이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약속이 됐을 텐데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팔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배우자가 파는 거지. 이런 방법으로 증여세를 이렇게 되면은 6억 이하에 이렇게 6억 이하를 집을 팔면은 그 세금을 많이 안 내. 근데 여기서 세금을 알뜰하게 챙긴 거지. 그 지금 말씀이 이따가 저희가 이제 그 한창 이제 문다의 이혼을 둘러싸고 위장 이혼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그 위장 의혹 이혼에 대한 그것도 사실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2019년도 5월 달에 이제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태국에 있을 때예요. 네, 있을 그러니까 때죠. 실거주 목적일 수가 없죠. 비행기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왜 굳이 해외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주택을 샀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문다의 편을 좀 들어주자면 네네. 태국에 있으면서 걸렸고 그 기자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 이준호 보좌관도 거길 갔었어요 학교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걸렸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타이스타젯이 더 이상 월급을 못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서울에 그럼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산 것인데 이 과정에서 뭐 청와대 경호원 같은 사람들의 계좌가 이용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양인했어. 근데 그 달에 이것도 또 팔았거든요, 주택을. 그러니까 이걸 또 산 다음에 다시 팔아서 네. 그 투기를 한 거지 사실. 투기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정착할 돈을 마련하겠다. 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양평동 산 다음에 나중에 부암동 샀었지 않아? 마지막에는? 부암동도 샀습니까? 마지막에 부암동 아니까 세 번째로 집을 결국 하나 샀을 걸요? 양평동 일단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달에 9억 원에 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면 나 뭐 하나 더 산 줄 알았는데 네. 안 샀다고 근데 한다면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네. 2019년도 5월 달에 9억으로 이렇게 매각을 했으면 돈이 이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태국에서 있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그 네. 돈을 가지고 자기가 뭐 전세를 그렇지. 구하든지 임대를 구하든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그 기생충 같이 살았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제가 그 좀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2019년 5월 네네. 이때 이제 이 집을 샀잖아요. 그리고 다시 매각한 걸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을 그때 그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그때 막 문재인 정권의 김현미라는 애가 네네.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미친 듯이 올렸죠. 막 열심히 그런 거 보면 야 한 달 정도에 1억 4천만 원 차익을 낼 정도로 그렇게 올렸구나. 이게 다 왜 우리가 집값을 올렸는지가 이제 모든 게 백일화에 드러났네요, 진짜 이걸로. 그래서 진짜 이 돈이 지금 의문이 지금 쌓여 있는 게 2020년도 12월 달에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다 재산 내역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같은 경우도 대통령으로서 재산 내역을 신고했었는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신고를 거부했어요. 거부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독립생계라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거부했다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논리가 이제 와가지고 되돌아보니 네.
문재인 임기 도중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독립생계자이기 때문에 뭡니까? 독립생계자이기 때문에 그 경제 공동체가 안 된다라는 네. 것인데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계속해가지고 그 생활비를 받았잖아요. 네. 문다희 씨가. 그러면 독립생계자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애당초.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이거를 가지고 굳이 독립생계라고 하면서 문다의 재산 내역을 공개를 안 했을까? 그리고 어. 이혼한 거는 이제 그로부터 어. 2년 뒤인데 아까 이제 위장 이혼을 했잖아요. 네네. 위장 이혼 얘기했잖아. 네. 근데 그 위장 이혼이 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어. 지금 서 씨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아마 문다혜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다혜 걸로 뭐가 많이 돼 있으니까 독립생계를 독립생계를 고지를 거부한 다음에 위장 이혼을 하면서 이쪽에 떠넘기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게 1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몇십억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근데 과연 서 씨가 그 정도의 뭔가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몇십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몇 억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매덕이면 위장이혼 좀 그렇지 않나? 제가 위장이혼 하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아니 진짜 알아.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몇십억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몇 억 가지고도 충분히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는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수억 가까이 되는 현금이 있었으면 네.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거는 문재인이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숨겼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최대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문다혜가 좀 그냥 자기가 네. 뭐 집 구하고 월세가 됐거나 이렇게 좀 살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구할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관저에 그렇게 기어 들어와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돈이나 이런 흐름 자체가 문다혜 씨가 좀 불확실한지 그거 좀 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퇴임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확인된 돈의 그게 김정숙 씨가 보냈다라고 하는 돈 보따리가 5천만 원이 있고 출판사가 2억 5천을 또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5천만 네.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이렇게 하면 3억이 나오거든요. 3억이 넘어.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3억이니까 퇴임 이후에 네. 충분히 뭔가 다른 또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돈거래 같은 걸 통해서 네. 8천만 원 정도를 더 모아 가지고 제주도 별장을 샀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20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서는 음. 이제 뭐 청와대 경호처 같은 사람을 이제 통해서 돈 주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돈을 증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도 책 많이 써보셨잖아요. 많이 썼죠. 책 표지 편집해서 2억 받으면은 보통 어떠실 한 것 같아요? 책 표지 같은 데는 300만 원 정도를 쓰죠. 300도 비싸. 그러니까 그리고 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네. 그냥 문재인 사진만 덩그러니 있고 거기에 무슨 대단한 디자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명 글씨 박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운명이 뭐 리뉴얼 됐다고 해봤자 뭐 어허. 원판에서 얼마나 이게 바뀌었겠습니까? 거기서 거긴데 이걸 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운명은 막상 그 이제 2010년, 11년 그 당시에 좀 많이 팔렸고 2020년 들어서는 별로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좌파들은 다 몇 권씩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사. 근데 이 2억을 갑자기 디자인비로 준다는 거는 이건 상식 바뀌죠. 갑자기.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별장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 별건 수사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